반갑습니다. 1894년인데 이제 1894년 이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시대적 배경이 이제 어떻게 이제 되는가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요. 자,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지 동학 농민 운동이 말이죠. 왜 일어나게 된 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원인을 추구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이제 첫째 제가 시대적 배경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시대적 배경을 이제 첫째요. 그 농민의 양극화 현상이에요. 양극화가 뭡니까? 예, 돌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 그렇죠. 지금도 양극화 현상이 제가요 인류가 맞이하는 네 가지 위기 얘기했죠? 인류가 맞이하는 네 가지 위기. 첫째가 뭡니까? 기후 위기. 두 번째가 뭡니까? 예? 핵무기. 세 번째가 뭡니까? 자원 고갈. 네 번째가 뭡니까? 불평등. 불평등. 그러면 이 양극화 현상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요, 심화되면은요, 양극화가 심화되면은 뭐로 일어나는가 하면요, 뭔 운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나야지 변화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민의 양극화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일어나는가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한번 세세하게는 다 못하니까요. 살펴봅시다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인가 하면 농경사회죠. 제가 사회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 첫째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농경사회였죠. 두 번째가 뭐죠? 산업화 사회. 산업화에는 또 내가 몇 차례 얘기했죠?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하고 5차 산업까지 얘기했죠? 5차 산업은 뭡니까? 와인 인더스트리. 맞다. 정확하게 지금은. 자, 이제 지금 농경사회예요. 그래서 농경사회가 만들어낸 양극화 현상이죠. 양극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양극화 현상이 농경사회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농경사회인데, 이 소작농의 빈공. 소작농이 뭡니까? 소작농의 빈공 현상이에요. 자, 이제 소작농들이 이제 빈공 현상인데, 그리고 이제 소작농이 있는가 하면요, 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제 대농은 뭡니까? 토지가 많고, 부자, 천석군, 만석군, 다 우리 다 지금 다 아시죠? 그게 대농.
이 두 가지가 말입니다요. 소작농가 대농가에 이게 지금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화됐다 이 말이죠. 심화돼 갔다 이 말이죠. 이 당시에 1894년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것이 아주 심화돼 가는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말이죠. 그와 같은 농민운동으로 이게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돼 버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소작농하고 소작농이 있으면 대농이 있거든요. 대농이 있으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냥 이게 없고 이것만 있으면은 소작농들만 있으면은 아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갑다 그렇게 하는 거. 또 이게 없고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갑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비교, 박탈감. 비교가 박탈감. 항상 인간들의 생활 속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무들도요.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느리고 잘 사는 교무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보니까 아이고 진짜 내가 이거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요 이것이 말입니다요 더 박탈감이 생기겠죠. 자 이게 그래서 이 비교 박탈감이 심화된 그와 같은 사회적 현상이 이 지금 말이죠 동학 농민혁명을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동인으로 작용할 수 했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그 이제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작의 그 무농지주와 그 이제 소작의 무농지주와 다수의 그 소수의 그 부농지주 소수 이건 소수예요. 이건 뭡니까? 다수겠죠? 다수. 이 현상이 소수와 다수가 심화됐다 이 말이죠. 심화되는 그와 같은 시대적 배경이 말이죠. 이 당시에 작용했다 이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동학 농민 혁명이라고 하는 걸로 성화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저를 마련해 주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이것만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또 이제 지금 이제 다른 측면으로 조금 이제 또 이 당시에 이 조세 수치제도 무슨가 혼란이 조세 수치제도 조세가 뭡니까? 어제 지금 우리 익산에는 세금에 뭐 문제 없습니까? 권사님 어떤가요? 못 걷는 세금이 많대. 못 걷는 세금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말이죠. 이 조세라고 하는,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저도 지금 익산 시민 아닙니까? 이게 시민 세금 내라고 항상 쪽지 오대요. 모두 내십니까? 내고 살아요.
저도 내고 살아요. 주민세도 내고. 주민세 저 내고 살아요. 이제 우리 석사님도 이제 익산 오셨으니까 익산에다가 또 이제 돈 내야 돼요. 뭐 돈을 내요? 예? 세금 내야 돼요. 주민세 내야 된다니까. 내라면 내야죠. 왜 내야 돼요? 익산 시민 이제 주민세를 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니 몇 푼 안 돼요. 예, 이제 몇 푼 안 되는데 하여간 그걸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요. 이 당시에 그 조세 제도를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요.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전정, 군정, 황곡. 이 세 가지 제도가 있어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 조세 제도 중에서요. 전정은 뭔가 하면요. 논밭 있으면은 거기다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군정은 뭔가 하면요. 군인들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군인들 다 이제 먹여 살리고 요즘 뭐 군인들 월급 많이 준다고. 아이고 정말로 하여간 참 어쩔까 모르겠어요. 이제 보통 일 아니에요. 자, 이제 군정이고 황곡이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뭔가면요. 그 이제 수치제도의 모순인데 이게 이제 수치제도의 모순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이야. 얼마를 수치했느냐보다는 누가 냈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냈느냐.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가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돈 내는 수라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부과해갖고 가져가느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없는 그 소작농들 이 사람들에게 부과를 했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부과를 해갖고는 그거를 가져가요. 이게 정반대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게 이 당시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애국자는 누가 애국자인가 하면요. 대농이 애국자가 아니라 소작농이 애국자가 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애국자인 줄 압니까? 이런 이제 현상이 심화돼 갖고 지금 이제 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그랬어요. 이게 이제는데요. 이 지금요. 이제 그 지금 또 황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하면 황곡은요. 자, 이제 지금 이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황곡은 뭔가 하면 이렇게 춘궁기 있죠. 예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릿고개죠. 이 춘궁기 보릿고개가 있었다 이 말이죠. 예전에요. 그래 있었죠. 이때에 황곡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요. 이 황곡이라는 제도는 곡을 환 돌려준다 이 말 아닙니까? 언제 돌려주는가 하면 이때 돌려주는 세금을 냈다 이 말이죠. 냈는데 이때 돌려주지 않고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말이죠. 이게 말이죠.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이런 제도로 운영이 됐다 이 말이죠. 이해 갑니까? 그게 황곡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제도는 제도고 세상 백성들은 그 제도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루에 고구 있죠. 고구. 고구가 뭡니까? 고구가 어? 하지 뭐 그러죠. 저러죠. 고구. 이때 되면요. 보리가 익어요. 고구가 되면은 그래갖고 살짝 추워요. 제가 처음 교무를 할 때요. 우리 지금 강산이라고 하는 이 저루를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사람들이 핫다 덥다 하지만도 고구가 되면은 옷을 껴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다니까. 왜 그런가 하면 보리가 익도록 하기 위해서 날씨가 추워지는 거예요. 지금 벚꽃이 다 펴버릴 때 봤습니까? 싹 펴버렸어요. 벚꽃이요. 지금요. 그게 이제 철이 없어진다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세금을 이제 거두는 데 있어서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세금을 이제 거두는데, 이걸 이제 누가 세금을 이런 세금들을 다 거두는가 하면요, 누가 거두겠습니까? 정부에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지방 수령과 아전들. 아전이 뭡니까? 총요? 아전. 지방에 가면은 예전에 양반 계급은 아니에요. 양반 계급은 아닌데 아전들이 있어요. 그 군수 그게 뭐 이렇게 오면은요, 그 밑에 지금 군청에 가면 직원들 있잖아요. 시청 가면 직원들 있잖아요. 그것이 예전으로 말하면 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거둬들이느냐.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이제 수치에서 얼마를 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냈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누구한테가 했겠습니까? 그렇죠. 대농가 부자에게서는 세금을 안 걷어가요. 거꾸로요. 그러고는요, 거두기 쉽잖아요. 거두기 쉬운 사람들에게 거두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말입니다요. 이 당시에, 이 전후에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편만하게 지방에 일어났다 이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제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군정은요, 이거 뭔가 16세가 되면은 세금을 내요. 16세가 되면은요. 그래가지고요, 60이 넘으면은 노인이죠. 이게 안 내도 돼요. 원칙으로요. 안 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지 많이 걷어가려고 60이 돼갖고 된 사람도 세금을 걷어가고 죽은 사람까지도 명단에서
삭제를 안 해요. 그러고는 세금을 걷어간다니까.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이 군정을 다스리는 데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런 현실적인 이 모습이 말이죠. 동학 농민 혁명으로 이것이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전개가 되었다. 이해가죠?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지금 세 번째 이제 지금 이유를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요. 전 세계적 이제 우리가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정치 세력의 부패. 정치 세력이 부패돼 버렸어요. 부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자, 한 말이에요. 대원군은 뭔 정책을 썼습니까? 개방을 안 하고요. 예, 개방을 안 했어요. 안 했죠. 개방이 분명히 해야 하는데 개방을 안 하고 그렇죠. 예, 이제 대원군은 그랬죠. 그런데 대원군이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정치 세력화 되죠? 민비. 그러면 민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개방을 하자고 개방 정책을 썼잖아요. 자, 개방 정책 그러니까 자, 세국 정책하고 개방 정책하고는 정반대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우리가 판단 못 하잖아요. 다 그러면은요, 제가 이 당시에 세상의 돌아가는 형국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요, 서세. 이게 뭡니까? 서세 동접. 서세가 이 서의 세가 동을 점령해요. 서세 동점이에요. 그러죠? 이 당시에 시대적 상황은 서세 동점이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너무 건너뛰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따 장단이면 그까지 가시버렸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신가 하면요, 동세, 서점, 동세 서점이에요. 지금은요. 어떻게 동세 서점입니까? 미국. 아이고, 봅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 많이 했죠? 언제? 미국 우선주의. 이거 얘기했죠? 미국 우선주의. 세상의 흐름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읽어야지만이 말이죠,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어떤 시대로 지금 바뀌어지는가 하면요, 동세 서점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서세 동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의 세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민비가 잘했죠. 개방을 한 것은 잘했다 이 말입니다. 자, 했는데
재개방을 다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다시 이제인데요. 그런 게 이게 이제 개방을 우리가 이제 잘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정치 세력에 왜 부패를 하는가 말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개방을 잘 했는데, 개방을 이제 잘 하게 되면은요, 이것이 이제 이 개방이요, 이제 지금 어떻게 지금 이게 이제 돌아가는가 하면요, 지금 지방 관리들요. 아까 이제 지방 관리들이 이제 다 있겠죠. 아니 그게 지금 동학이 날 때 고부의 군수가 누구였습니까? 조병갑. 갑질만 해서요. 갑질, 예, 갑질. 제가 갑질 얘기도 했죠. 갑질.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방 이 관리들의 행패. 이게 말이죠. 아주 극심했다 이 말이죠. 이 당시에요. 그러니까는요, 고부 군수 같은 사람이 왜 반대해가지고 말이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주위 환경과 여건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런 현상이 만들어낸 것이 뭔가 하면요, 동학농민운동혁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대목에서 지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이제 네 번째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을 제가 이제 쓰는데, 열광의 경제적 침탈.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열광 경제적 침탈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주로 이제 우리 경제를 많이 침탈하는 국가가 어디겠습니까? 일본이구만요. 금방 그냥 이제 열강의 경제적 침탈인데, 주로 그런 게 이제 이게 무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무역을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열었지 않습니까? 아이 닫았으면은 우리만 먹고 살면 돼요. 근데 열었으니까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고받으면 우리가 수출할 것은 수출하고 수입할 것은 수입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일본이 말입니다. 주로 뭐를 우리에게 생각하면 이 곡식, 쌀, 이걸 말이죠.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사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걸 이제 사갈 때 말이죠. 어떻게 이제 이거만요. 그렇게 이제 이걸 사가는데요. 분홍들은 자기들이 잘 먹고 사니까 그냥 값이 올라갈 때까지 안 팔고 기다릴 수도 있겠죠. 분홍들은. 그런데 빈농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팔아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책에 보면은요, 군산항이 왜 생겼는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군산항이 왜 생겼습니까? 그렇죠. 일본으로 쌀 실어가려고. 이 사진에도 보면, 책의 사진에 보면요, 군산항에 쌓여있는 쌀의 그 지금 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니까요. 그걸 왜 갖고 가면 배로 싣고 가려고.
이런 말이죠. 이 지금 이 분홍들 그래서 열강의 경제적인 침탈이 아주 심화됐다 이 말이죠. 자, 심화됐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때 이제 그 지금요 이제 그 서울에서 지금 이제 그 해자되는 노래가 있었답니다. 노래가요. 해자되는 노래가 있었어요. 해자되는 노래가 이게 뭔가 하면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관직에 진출시켜서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하면요. 호남으로 보내라. 호남으로. 왜 호남으로 보내겠습니까? 이게 말이죠. 서울에서 해자됐다요. 이 당시에. 이 1894년 전으로 말이죠. 벼슬을 살리려면은 호남으로 가가지고 벼슬을 살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벼슬을 살면서 어쩌겠습니까? 농민들의 착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 사실을 보고 참 우리 선조 한 분이요. 전에 제가 한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대과에 급제해가지고 중앙에서 살다가 첫 지방 발령을 안동 교수로 발령났어요. 안동 교수. 안동은 양반골 아닙니까? 그거 갖고 교수를 해요. 교수는 제가 안동 교수가 뭐 하는 직업이라 그랬죠? 향교. 아니, 조선조의 학교 제도는 사학과 공학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사학은 뭡니까? 서원. 공립학교는 향교. 예. 그래서 향교에 아이들 가르치는 교수로 발령났다니까. 근데 안동으로 났으니까 잘났죠? 안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재들이 났습니까? 조선조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발령을 받은 데가 어딘가 하면 망경현령. 망경현령. 망경이 어딥니까? 잘 오셨죠? 예, 이거 망경평야. 그거 현령으로 오셨다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걸 읽고, 이 글을 읽고, 이야, 우리 선조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데요, 수탈 안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안 했다니까. 월급은 받았겠죠. 근데 망경현령짜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를 멋지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난데가 어딘가 하면요. 강진 현감. 강진도 어딥니까? 거기서 2기를 살았어요. 2기. 3년짜리 2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전라도 와서 경상도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요. 우리 선조 그 양반이 오셔갖고 내가 됐는가.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지방 간데, 관직이 서울에서 성지까지 했으니까 서울에서 성지는 대단한 벼슬 아닙니까? 그 경복궁 안에서 건물했다니까요. 그런 분인데 안동 어디냐? 부산 동네부사로 또 이제 지방 관직을 마지막 살으셨어요. 그래갖고 성지로 승급돼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현령에서 현감, 부사, 그 다음에 성지 이렇게 지금 그걸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말입니다요. 전라도에 그 지금 민폐 형상이
이게 뭔가 하면요, 아들 낳아갖고 관직에 가면은 전라도로 부임시키라 하는 말들이 회자될 정도로 말이죠. 이 지금 병폐 현상이 심화된 그와 같은 세상이 이 당시에 벌어졌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알겠죠? 대체로요. 동학농민운동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동학농민운동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데, 이번에 제가 그 황토현을 이제 가보니까요, 이 동학농민운동이 지금 이번에 어찌 됐는가 하면요, 유네스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어요. 이 뭔 말입니까?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 말이죠. 동학농민운동이, 농민운동이 아니죠. 농민혁명이죠. 농민혁명이, 동학농민혁명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 말입니다. 이 등재된, 제일 처음에 등재된 것이 뭡니까? 제가 여러분 얘기했을 건데, 예, 한글인데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 이게 첫째 등재된 거예요. 자, 훈민정음이 어떤 책입니까? 어떤 문자냐고요?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1등을 2번이나 했다 그랬죠? 세계의 언어가 몇 개라 그랬습니까? 제가 6,000개. 세계의 언어가 6,000개예요, 말이. 근데 그 6,000개 언어 중에서 문자가 있는 언어가 몇 개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맨날 얘기해도 또 잊어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또 얘기하지. 300개! 300개! 300개 문자 중에서, 자, 제가요, 소통의 통로가, 언어의 통로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뭔 통로가 있겠습니까? 문자의 통로도 있겠죠? 아, 문자 갖고 서로 우리가 통 안 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요, 일어나서 이제 제 그 일과 다 마치고 서랍을 한번 열어보니까요, 아이고, 저한테다가요, 제가 부산 교구장 갈 때, 이 지금 익산에 아주 명필 그 양반이요. 제가 그때 문화부장 할 때거든요. 문화부장, 이성 교산 문화부장, 부산 교구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붓글씨로, 명필이 붓글씨로 쫙 써갖고 보낸 것이 내 서랍 속에 들어있더라니까. 내가 그때는 받아놓고 몰랐는데 오늘 지금 또 처음 확인했어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거든요. 이 문자가 없으면 서로 소통이 됩니까? 근데 그 문자 중에서 최고의 문자가 뭔가 하면 한글이다 이 말이죠. 제가 그 얘기 했죠? 자, 이제 그 강조를 지금 이제 많이 했는데. 그게 그 해례본. 그 다음에 조선 왕조실록. 왕조실록을 어떻게 쓴다 그랬습니까? 왕조실록을 쓰는 그 서기가 있죠? 그걸 왕이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잘하시네. 드라마 봐가지고요. 왕이 못 보는 거요. 실록을, 야의 실록을 어떻게 쓰던가를. 그런 실록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다니까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거, 직지. 직지가 뭡니까? 예, 금속활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본.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한국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동안 제가
구텐베르크 들었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들었잖아요. 구텐베르크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인데 그것보다도 더 빠른 금속활자본이 한국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말이죠.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거예요. 이런 등재된 문화유산이 생겼는데 그 문화유산을 말이죠. 또 뭐가 들어갔는가 하면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마지막 들어간 문화유산이 세계 문화유산이 들어간 거 하면 20몇 번째요. 동학 농민운동. 동학 농민혁명. 이 문자로 말이죠. 이게 말이죠. 뭔가 하면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동상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 이 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이 또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농민운동이 일어나면요. 그걸 어떻게 진압해라 하는 교지가 내려오겠죠. 명령서가 정부에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 명령서를 전부 다 모아놨어요. 그런가 하면요. 농민들이 싸움을 하다가 옥중에 갇힐 거 아닙니까? 옥중에 갇히면은 그 갇힌 옥중에서 말이죠. 부모나 스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 쓰죠. 편지. 그 편지를 쓰면은 그 편지가 원문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거를 전시관에다가 싹 전시를 해놨더라니까요. 대단하죠? 이런 것이 뭔가면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거요. 그거 이제 우리가요.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버린 거요.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근대화되면서 이런 말이죠. 역사적 과정을 거쳐왔다 이 말이죠. 거쳐온 그 역사적 과정을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돌아보면서 확인을 했다니까요. 자, 확인을 했는데 한 전시관에 딱 들어가니까요. 그 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싹 벽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근데 이성택은 찾아봐도 없대. 그때는 다른 이름으로 오셨거든요. 아, 그런가요? 이성택은 없더라니까요. 근데 몇 명을 벽에다가 지금 써붙여 놨는가 하면요. 3,800명 확인된 이름이에요. 아직도 확인되지 않는 수만 명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요. 그 이사장한테 우리 원불교 관계되는 사람 있나? 그랬더만도 2명이 있다는 거예요. 2명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까? 얘가 지금 우리 정남으로 사시다가 열반하신 이현도 목사님. 들어보셨죠? 잘 알아요? 고향 거기 교무님으로 계셨었어요. 초창기 세웠어요. 그랬어요. 신교당, 연원교당. 예. 그 양반, 그분의 아버님이 접주였어요. 동농민운동. 그 양반 아버님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영광의 일산 이재철 선지님, 그 윗대분, 그분도 그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이 지금 들어가 있대요. 원불교 관계되는 분이요. 근데 지금도 말이죠.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써붙일 공간이 상당히 비어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확인이 되는 대로 그다가 계속 가서 지금 그거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이 지금
우리 지금 황토현, 이 황토현은 말이죠. 결과적으로 황토현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저것이 말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 이제 등재됐기 때문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말이죠. 우리 국가 마음대로 다 못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록물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점적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제가요,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이죠. 이 당시에 참 보세요. 이 당시에 이와 같은 말이죠. 이 지금 시대적 상황이 말이죠. 만들어낸 그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가 뭐냐? 동학 농민 혁명으로 성화돼 버렸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이 이게 다 뭐가 되는가 하면 서쪽에 지는 해요. 그 서쪽에 지는 해가 다시 동천에서 밝아왔죠? 밝아온 것이 뭡니까? 동학 농민 혁명.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으로 다시 동천에 솟았죠. 우리가요, 천도품 2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이런 말이죠. 모든 시대적 상황이 인이 돼가지고 지금의 시대에 다시 말이죠, 이렇게 새로운 하나의 문화로, 문화유산으로 우리가 새롭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우리 오늘 잘 지나고 내일 멋지게 맞이합시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멋지게 오늘 말이죠. 잘 지나고 내일 말이죠. 잘 지나고 내일 멋지게 우리가 마련해가지고 정말로 동학농민과 같은 말이죠. 이와 같은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말이죠. 맞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하는 다짐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